정숙은 65살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나 흘렀다. 처음 몇 년은 남편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루하루가 눈물로 얼룩졌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슬픔마저 무뎌졌다. 자녀들은 모두 장성에 결혼하고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뿌듯했지만 그 느낌은 얼마 가지 않아 쓸쓸함으로 바뀌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싸늘한 공기만이 정숙을 맞이했다. 부엌에 내려가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치지만 집안은 여전히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밤에 본 꿈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해보아도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정숙은 점점 하루의 대부분을 말없이 보내게 되었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자녀들과의 연락이 뜸해졌다. 큰딸 미영은 직장일과 아이들 돌보기에 바빠서 전화를 걸어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아들 민수는 사업이 바쁘다며 찾아오는 일이 줄었고 막내 민지는 결혼 후 집안일과 남편의 가족 행사로 정숙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정숙은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정숙은 소파에 앉아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는 치매를 앓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힘든 돌봄의 현실 속에서도 가족이 환자 곁에서 웃고 울며 함께하는 모습이 정숙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렇게 아프면 아이들이 다시 내 곁으로 와줄까? 그 생각이 불현듯 그녀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어리석고 부끄러웠지만 외로움에 깊이 빠진 정숙은 점차 그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정숙은 드디어 결심했다. 연기라도 해야겠다.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방법은 이것뿐이야. 결정한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긴장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일부러 전화기를 들었다.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엄마가 아침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엄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침을 방금 먹었다며. 정숙은 애써 당황한 척하며 말했다. 그래, 이상하네. 엄마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미영은 급히 전화를 끊고 다른 자녀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가족들에게 위기의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정숙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죄책감도 밀려들었다. 이 연기로 인해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졌을 때의 두려움도 그녀의 마음에 함께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숙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은 흐렸고 그녀의 마음처럼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이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난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말겠어. 그녀의 눈동자는 결연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숙은 본격적으로 치매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고 자녀들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큰딸 미영은 처음 엄마의 이상 행동을 듣고 깜짝 놀라 급히 직장에 휴가를 신청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집에 머물며 엄마의 상태를 살피겠다는 미영의 모습에 정숙은 마음이 뜨끔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미영과 함께 지내면서 그녀는 모성애와 죄책감이 뒤엉켜 혼란스러워졌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미영이 묻자 정숙은 기억이 안 나는 척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다, 내가 먹었나? 미영은 침착한 척했지만 내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비워진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엄마, 이거 방금 먹었잖아. 기억이 정말 안 나요? 정숙은 조금 더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다, 미안하다. 내가 자꾸 이상하네.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다. 평소 일에 빠져 잘 찾아오지 않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엄마, 괜찮아? 미영 누나한테 들었어. 내가 너무 소홀했지.
민수의 자책어린 목소리에 정숙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민지는 더욱 민감했다. 막내딸답게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엄마의 상태가 걱정된다며 남편과의 시간도 줄이고 자주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내가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정숙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가 원한 관심이었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얻은 관심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정숙의 상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민지는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보자고 했다. 그들의 의견은 서로 충돌했고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한 다툼으로 번져갔다. 엄마를 그런 시설에 맡기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우리랑 있어야 해.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민지는 그에 맞서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속 돌보는 건 무리예요. 엄마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게 맞아요. 미영은 이들의 싸움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숙은 이 모든 것을 방 안에서 몰래 듣고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자녀들의 다정한 얼굴을 다시 보자 그녀는 연기를 멈출 수 없었다. 가족들이 다시 멀어지는 것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주 동안 계속되었고 정숙은 점점 더 연기에 익숙해졌다. 가족들은 그녀의 연기에 속으면서도 점차 지쳐갔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정숙의 마음속에선 갈등과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졌다. 정숙의 연기가 계속될수록 가족들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녀들은 생활 패턴을 바꾸며 엄마의 곁을 지켰지만 각자 일상에서의 어려움도 커져갔다. 직장에서의 갈등,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자녀들과의 거리감까지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놓였다. 그러나 정숙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고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깊은 죄책감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숙의 치매 연기는 무너지고 말았다.